있는 토지를 이미 매입했다는 식의 허위 광고도 자주 쓰는 수법입니다. 노량진 지점 건물을 이렇게 매입을 했다고. 현재는 내가 계약 체결한 게 없습니다. 계약 체결되지 않고 협의도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협의 좀 얘기는 했었는데, 예. 말씀하신 건 정확한 계약 체결이 있거나 금액이나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네. 네, 아직은 뭐 정확하게 구체된 건 없습니다. 관계기관의 단속이 거의 없는 가운데 허위 과장 광고가 난무하고 있었습니다.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에서 업무 대행사들의 행태는 놀랄 만큼 비슷했습니다. 허위 과장 광고로 조합원을 모집한 후 사업의 성공은 뒷전인 채 이런저런 명목으로 사업비를 부풀려 이속을 챙깁니다. 지역주택조합의 제도적인 맹점을 교묘히 이용하기 때문에 법으로도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저희는 앞서 보신 중화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 백모 대표가 또 다른 지역주택조합에도 관여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백 씨의 행적을 추적했습니다. 중화지역주택조합 백 대표가 업무 대행을 맡았던 또 다른 지역주택조합 사업장입니다. 이 사업장도 백 대표에게 일을 맡겼다가 엄청난 위기를 겪었습니다. 전혀 진척사항이 없는 거예요. 너무도 저쪽에서는 이제 오픈하지 않고 모든 것들을 기다려라 라고만 대답하는데, 근데 이 정보들을 오픈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걔네들이 얘기하는 거는 조합장만 할 수 있다라는 거였죠. 조합장만 열람할 수 있고, 그럼 조합장은 과연 누구인가? 알고 보니 조합장 박 씨는 업무대행사 백 대표의 동서였습니다. 업무대행사 백 대표가 자금 집행을 청구하면 동서인 조합장이 결제를 해주는 구조였습니다. 백 대표는 아들까지 끌어들여 이권을 나눠주었다고 합니다. 업무대행사 친인척을 조합장으로 앉혀놓고, 그 다음에 업무대행사가 실질적인 도장 다 가지고 있고 결제 자금 집행 청구서를 다 찍고, 그 신탁회사조차도 업무대행사가 아는 사람을 이렇게 데리고 오니까 돈을 제대로 보지 않고 올리는 대로 다 나가는 거예요. 자기 아들 회사, 그 약간 무역회사 같은 걸 옆에 차려놓고요. 무슨 다이어트 식품 예를 들어서 다 물량을 떼갖고 와요. 그 다음에 그거를 조합에서 토지주나 누굴 만난다고 하면 그 선물로 그게 나가요. 집행이 되고 그 비용은 다시 몰인가로 들어가고. 그러니까 근데 그게 너무 꼬여있는 상태고요. 조합은 백 대표의 가족과 지인들이 이권을 행사하는 곳간으로 전락했습니다. 견제 장치가 없는 가운데 각종 명목으로 부풀린 비용들이 청구되는 대로 결제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조합원들로부터 모은 돈이 대부분 사라졌다고 합니다. 허위 자료를 만들어서 그걸로 결제를 올리고 그 돈이 업무대행사 또는 업무대행사 관련 회사로 다 빠져나가는 거죠. 그 돈이 엄청난 손실이 발생한 걸 그때 알게 된 거예요. 한 82억 막 이렇게. 그런데 조합이 이제 뒤집어진 거죠. 이게 도대체 뭐냐. 허위 분양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조합비를 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조합원 명단에 오른 것입니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중화지역 주택조합에서 피해를 본 조합원이었습니다. 조합원 자격 없는 사람을 102명을 모집을 하고 그 수수료를 다 가져갔어요. 거기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 중화동에서 계약을 했다가 사업이 안 가니까 민원을 걸어서 이제 그 전 업무대행 사장이 해결을 한다고 해놓은 게 이 사람들의 일을 이제 이동시킨 거죠. 그러니까 이 지구 쪽으로. 네. 근데 계약해줄게 이러고. 이제 저희가 들어가서 이제 다 봤더니 돈이 입금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입금이 안 되면 조합원의 신분이 아니거든요. 나중에 이제 그분들하고 다 만나서 얘기했더니 자기는 그 전 업무대행 사장한테 돈을 다 줬다라는. 백 대표가 중화지역과 자양지역 외에 또 다른 지역 주택조합에서 업무 대행을 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한 지역주택조합에서 문제를 일으킨 임원이 다른 지역주택조합으로 가서 똑같은 수법으로 이권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사고로 한 거죠. 이 사람 전문가네. 근데 봤더니 또 여기 있던 임원들이 넘어가서 조합장을 하고 있고, 이런 사람은 정말 막아야 된다. 백 대표 일당을 쫓아내고 아파트 사업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엄청난 노력과 희생이 뒤따랐습니다. 파탄 위기에서 조합원들이 8년간 똘똘 뭉쳐 힘을 모은 끝에 사업을 정상 궤도에 올려놓았습니다. 만약에 이 사업을 다시 하라, 처음부터 가이드를 다시 하라. 아, 가이아랑 나랑? 그래도 할 수 없습니다. 네. 아, 그러니까 여기에 쏟은 열정이나 시간, 그다음에 사람들의 눈물 이런 거 봤을 때는요, 전혀 가치가 없어요. 해서는 안 될 일이에요. 그 고통의 시간이 너무 커요. 이건 하면 안 돼요. 관계자들은 서울 같은 대도시의 지역주택조합 성공률은 5%가 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서울의 한 지역주택조합, 착공까지 온 것이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착공하고 거의 1년이 다 돼가고요. 이제 안전적으로 들어갔지만 그 이전에 거슬러 올라가면은 우리가 다시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정말 어려웠었고, 그리고 다시는 또 하고 싶지 않은 사업이기도 합니다. 가장 큰 장벽은 땅값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을 한다는 소문이 돌면 땅값이 2~3배 오르는 데다 알박기를 하는 지주까지 있습니다. 95%의 소유권 이전은 불가능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는 기적입니다. 심지어는 진짜 땅값 10배 이상 안 주면은 안 팔겠다 이런 데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 남아있는 그 알박기 15%를 하는데 정말 어려웠고, 이 조합의 경우 50% 이상 큰 필지를 소유한 대지주가 개발에 찬성해서 추진력이 있었고, 조합원 가운데 자산가들이 있어 대출 담보까지 선 끝에 겨우 토지를 매입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저 같으면 무조건 말리죠. 자, 5%의 성공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갈래? 95%의 실패율이 있는 거 그거 보고 갈래? 5% 가서 자신 있으면 가는데 어려운 얘기다. 정말 이렇게 저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정말 어려운 부분이죠. 저는 도시락 싸들고 말입니다. 하지 마시라고. 착공한다는 돈 좀 더 주고서 들어가라. 피해를 막기 위해 관련법 개정안이 나왔지만 건설사 등의 반대가 거세다고 합니다. 이제는 정말 정부가 좀 직접 나서서 철저히 모집 단계부터 조합 인가, 그다음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준공까지 전체 과정에 전국의 어떤 상황이 어떤 추진이 있었는지를 한번 전면적으로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피해자들은 국가가 피해 구제에 나서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서민들을 수렁에 빠뜨리는 지역주택조합 제도를 폐지해달라는 청원도 올렸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성공 확률이 20% 안팎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조합 승인도 받지 못하고 조기에 막을 내린 경우까지 더하면 성공률은 5%도 되지 않을 것이라고 현장에서는 단언하고 있습니다. 95%가 피해를 보는 제도라는 겁니다. 더구나 피해자는 대부분 집 없는 서민입니다. 최근 국회에서는 지역주택조합 진입요건을 강화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늦게나마 제도를 고치려는 것이 다행입니다만 과연 이 정도로 법조항을 개정해서 해결될 문제인지는 의문입니다. 이렇게까지 서민들에게 고통을 준다면 지역주택조합 제도 자체를 존속시켜야 할지 근본적으로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요? 서민들이 갖는 소박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용해 밑속을 챙겨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에는 이로 인한 헤아릴 수 없는 눈물이 배어 있습니다. 이제 이 문제의 해결점을 찾을 때가 되었습니다.